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궁금해해온 질문 중 하나인 우주의 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을 바라볼 때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저 우주는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우주의 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우주의 영역을 말합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멀리 있는 천체를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빅뱅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138억 광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약 465억 광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주의 팽창 때문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그 빛을 방출한 천체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더 멀리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천체까지의 거리는 빛이 이동한 거리보다 훨씬 큽니다. 우주의 팽창을 이해하기 위해 풍선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풍선 표면에 점들을 그려놓고 풍선을 부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풍선이 커질수록 점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이때 점들 각각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한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드윈 허블은 1929년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현재 측정된 허블 상수는 1메가파섹당 약 70km 매 초입니다. 이는 100만 파섹 떨어진 은하가 초당 70km의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경계는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먼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시점의 잔광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이 빛보다 더 오래된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우주가 너무 뜨거워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지 못했고 자유전자들이 빛을 산란시켜 우주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가 우주 전체의 경계는 아닙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도 우주는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지평선 너머에도 땅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모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는 평평할 수도 있고 구 모양으로 굽어 있을 수도 있고 안장 모양으로 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거의 평평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평한 우주라면 무한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한한 평면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그 점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무한한 우주에서도 어떤 관측자의 위치든 우주의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무수히 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중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직후 우주가 극도로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 우주는 10-36승초에서 10-32승초 사이에 크기가 10의 26승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는 원자핵 크기에서 자몽 크기로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후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공에너지일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흑에너지가 계속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면 먼 미래에는 은하들이 서로 너무 멀어져서 다른 은하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빅립 또는 열사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절대 영도에 가까워지고 결국 모든 별이 연료를 다 태우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는 암흑이고 차가운 공간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가 아는 물리학에 기반한 예측입니다.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 양자중력 이론,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측도 바뀔 수 있습니다. 관측 기술의 발전도 우주의 경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스피처 우주망원경, 그리고 최근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먼지에 가려진 천체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여 우주 초기의 모습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주의 구조 형성 과정과 첫 번째 별들의 탄생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력파 천문학도 새로운 관측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라이고와 비르고 같은 중력파 검출기들은 블랙홀 충돌이나 중성자별 충돌 같은 극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빛으로는 볼 수 없는 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주의 경계를 생각할 때 시간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 은하를 볼 때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면 그것은 100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경계를 탐구하는 것은 동시에 우주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연구하면 우주가 38만 살이었을 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사에는 당시 우주의 밀도 분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밀도 차이가 나중에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플랑크 위성과 같은 정밀한 관측을 통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분석하면 우주의 나이, 구성 성분, 팽창률 등 우주론의 기본 매개 변수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과학적으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론적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은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은 더욱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우주 전체에서 동시에 끝나지 않고 어떤 지역에서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 결과 무수히 많은 포켓 우주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포켓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전자기력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중력이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끈 이론도 우주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외에도 추가 차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차원들은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끈 이론이 옳다면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것입니다. 우주의 경계라는 개념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홀로그래피 원리는 더욱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3차원 공간의 모든 정보는 2차원 경계면에 저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홀로그램이 2차원 필름에 3차원 정보를 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홀로그래피 원리가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우주는 실제로는 더 낮은 차원의 경계면에 저장된 정보의 투영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들도 우주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양자중력 이론이 완성되면 빅뱅 특이점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프 양자중력 이론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공간과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가장 작은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경계도 이산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경계가 아니라 양자화된 경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과 우주의 경계 사이에도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의 경계입니다. 사건 지평선 너머의 정보는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호킹은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하여 결국 증발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호라이즌을 가진다면 우주도 비슷한 복사를 방출할 수 있을까요? 이는 아직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결국 우주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용하는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는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의 경계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인류가 계속해서 탐구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이해도 계속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경계라는 거대한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부터 다중우주 이론까지 인류의 지식이 닿을 수 있는 최전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인류의 위대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